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근본이제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탈달러화가 객관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말했고 브릭스가 달러화 전복을 꾀하고 있으나 미국이 근본이제 부활로 연준의 발권력을 폐지하고 인플레이션과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당국이 PMC 바그너 그룹의 창립자 이브게니 프리고진이 탑승한 개인용 제트기가 수요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서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푸틴과 짜고 가짜 쿠데타로 서방에게 물을 먹인 푸틴의 절친이었으나 푸틴은 프리고진이 니제르를 프랑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글로벌 명사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 정치의 정수입니다. 푸틴이 화요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달러화가 객관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에서 글로벌 역할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탈달러화가 모멘텀을 얻고 있다고 선언했고 주요 신흥경제 회원국들이 상호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브릭스 5개 회원국들의 글로벌 GDP 누적 점유율이 26%에 달했고 구매력 평가 기준 Purchasing Power Parity로는 브릭스가 글로벌 경제의 31%를 차지하여 30%를 차지한 G7을 능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팍스뉴스에 게재된 의견서에서 전략정보 분석가 레베카 코플러는 브릭스가 달러화의 전복을 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릭스 주재 아니에 수클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최근 달러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극적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개발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대출기관으로 설립한 이 은행 NDB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국제금융 시스템을 촉진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아프리카, 브라질 및 인도 통화를 사용하여 대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디우마 요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현재 NDB를 이끌고 있고 상하이에 본부를 둔 이 은행은 약 15개국의 정회원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5개국의 가입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NDB 총재는 올해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대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대출하는 모든 금액의 약 30%를 현지 통화로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NDB는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약 330억 달러 대부분을 미국 달러로 대출했지만 다른 통화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그들이 거래하는 상품 또는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통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광과 금보유를 가진 러시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달러화를 기축통화 지위에서 밀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달러화를 다시 금으로 뒷받침하려는 강력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달러화가 점차 국제무역에서 소외되고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과 각주의 국회의원들이 금과 귀금속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다시 지원하는 의회의 노력과 귀금속 거래를 촉진하는 주 차원의 계획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금을 화폐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 및 연방 의원들은 이것이 달러를 방어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의원 알렉스 무니가 올해 의회에 제출한 근본이제 복원 법안은 금의 고정 중량으로 달러 가치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당국이 지폐를 금으로 교환하도록 요구합니다. 근본이제로 복귀는 미국 정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회복하고 달러를 금의 가치와 연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원 의원 무니가 덧붙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을 쓴 근본이자와 건전한 화폐의 옹호자 론 폴은 금이 앞으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 화폐 법을 폐지하고 연준을 폐지하며 무엇을 돈으로 사용해야 할지 시장이 결정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과 은이 수천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돈이 되었고 금속은 잘 작동했다면서 귀금속에 대한 주와 연방의 노력을 칭찬하고 우리는 건전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들이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귀금속에 대한 관심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에포크타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는 공식적으로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른 통화는 대부분 수요에 따라 달러로 교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귀금속은 돈의 역할을 해왔는데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내구성이 있고 휴대 가능하며 희소하고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913년 연방준비은행의 설립과 1933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보유 제한 행정명령 등 일련의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공식적으로 달러와 금의 퇴환을 정지하여 외국 강대국들조차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닉슨의 조치로 세계 대부분이 갑자기 명목 화폐 통화 시스템에 빠져들게 되면서 근본이자는 영원히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정부가 자국 통화를 남발하기 시작했고 세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제와 통화의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달러의 구매력을 연준이 창립된 1913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부채 수준이 급증하고 달러의 구매력이 급증함에 따라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역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달러의 구매력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998년에는 20달러를 주면은 카트를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20달러를 가지고 카트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근본이자를 회복하게 되면 통화 남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3세계처럼 창고라는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빈곤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식품, 주택, 의료 및 등록금 가격이 미국인들을 압박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수준 하락의 실제 원인이 달러화의 남발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활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연준의 달러화 남발이 초래한 지속적인 통화가치 하락의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근본이자를 도입하면 미국의 거의 모든 병폐의 원인 즉 연준의 발권력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과 부채가 줄어들어 달러 패권과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